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10월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날씨는 태풍주의보에서 태풍 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허리케인급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국제유가, 나스닥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 시황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태풍주의보에서 결국 태풍 경보로 제가 바꿨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지금의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증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식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낙관적인 부분보다 좀 더 비관적인 시선으로 계속 증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과 또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차트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관망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 일단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자지구 지상전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마스 외엔 전쟁 원치 않다. 조건 맞을 때 실시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무조건 점령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될 게 뭐예요? 이란의 개입이죠. 이란이 실제로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오르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차트 분석을 이제 통해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전쟁이 나면 그거 무조건 바닥이야. 그것은 바닥이었어 항상. 그리고 항상 과거에 중동에서 전쟁이 났으면 거기가 바닥이었어. 이런 낙관론이 굉장히 시장에 팽배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제쯤 접근해도 될까? 되게 싸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고금리인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고금리인 상황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터진 중국의 비구이안 이런 사태들도 터졌을 만큼 국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고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차트의 상승세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들이 먹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연준의 정책들이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침체가 오지 않았고 와 이거 진짜 골디락스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보다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이야기는 이제 이란이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지금 이제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연준 부의장이 연준 강한 경제의 금리 추가 인상 유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나스닥이 오를 때 전쟁이 나고 제가 이거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영상들 보고 되게 불편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연준의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 연준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 이제 필요 없다.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전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증시가 이렇게 튑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 이거는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거 설명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한 연준 의원이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준이 강한 경제에 추가 금리 인상이 유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가 금리 인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전쟁이 터지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오늘 발표될 PCE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지표예요. 개인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는지 아니면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소비를 사람들이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니까 많이 안 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 오히려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뭐 어쨌든 소비를 안 하는 이 측면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다음 달 지표를 확인해야 돼요. 이번 달 지표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금리 추가 인상이 유효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국제 유가 상승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단순한 어떤 뭐 러시아와 사우디가 자국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유가를 감산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생기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유가를 올리다가 감산 조치를 해서 유가를 올리다가 갑자기 합의를 통해서 유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증산할게. 사우디가 증산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에게 방위 협정을 얻으려고 했던 거. 방위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거. 그것처럼. 그럼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언제 유가가 안정화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은 낙관론에 빠져 있다.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 정상 수준으로 회귀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리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파월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연준이 그 뒤에 있다. 현 수준의 채권 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커질 것. 여러분,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명히 고금리 장기화 정책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상황. 파월 의장은 2.1%를 원하지만 2.6%나 7%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년 여름에 이처럼 금리가 2% 도달하지 않는데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이 2024년 초가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을지가 궁금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금리 인하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무언가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투심을 건드리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니, 국제유가가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변수가 생기는 마당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준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극명하게 오락가락한 반응을 보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옐런 재무장관의 뉴스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경기 호황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금리가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10년도 갈 수 있겠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미국 경제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어? 이게 고금리를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거 유가가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고, 야, 그러면 10년 뒤에 국채에 있는 이 수익률이 지금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거 금리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은 국채금리 오르는 게 경기 호황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경기 호황 때문에 지금 미 국채를 살 필요가 없구나.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구나.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나스닥은 절대로 전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옐런 재무장관이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유가가 오르면 결국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강하겠죠. 엄청 강하겠죠.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전쟁 문제에다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충격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연준 부의장도 갑자기 뭐 금리 인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이 무언가 지금 이 전쟁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계산한 것들, 연준이 계산한 것들이 지금 다 틀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계산해서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겠다고 해서 정책을 폈고 그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 SVB 은행 파산 문제 잘 해결했고 가운데 중국에서 비구한 문제도 터지고 별별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올렸는데도 경제는 부러지지 않고 있었고 그러면 미국이 고금리만 좀 유지하면 미국 지금 세계의 이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 경제 침체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가가 언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은 연준을 혼란스럽게 한다. 연준이 지금 많이 당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무언가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분기 경기 침체 월가의 거물 경고에 주식보다 요동친 미 국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다 분분해.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온대.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아요. 여러분 시장에. 경기 침체 오니까 미국이 금리 못 올린다고. 지금 시장이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이거에 지금 돌아 있잖아요. 그쵸? 이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강력한 고용시장 장기적 효과 발휘. 즉 고용시장이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부러질 것이라는 의견 4분기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혼조세예요 혼조세. 논쟁을 할 정도입니다. 즉 이게 왜 논쟁이 될까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오른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정도로 불확실성한 물음표를 가진 지금 시장이고 지금 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위기, 대공황, 금융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려가 드는 것들은 기존의 경제 위기, 대공황,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수년간 주장을 하고 포지션을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계속 했던 유튜버들, 전문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칠천이라고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 사건이 유명했잖아요. 이분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을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자, 오늘 있을 PCI 물가지수 요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PCI 물가지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낙폭 과대니까 V자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국제 유가 차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혼조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뭐 비축유도 방출하고 비축유도 방출하고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하고 계약도 하고 그 수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유가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왜? 야 이거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란이 개입을 안 해. 그러면 유가 떨어져요. 왜? 비축유 방출하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다시 수출을 하니까 시장에 원유가 공급이 되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얘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 혼조세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혼조세인지 알겠죠?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이때 기사가 나오죠. 갑자기 사우디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낼 거고 미국 대신에 방위협정 맺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미국아 대신에 우리는 증산할 수 있어. 내년에. 기억나시죠? 이 기사가 이때 나왔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이거는 미리 알고 있는 세력이 다 팔아 처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왔다니까요. 그 기사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결국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했을 거 이스라엘도 몰랐고 전 세계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자 갭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왜 떨어졌어요? 비축유
비축률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 수출 다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축류 방출해서 그래서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뚫는다면 전고점 뚫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구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가가 지금 25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전쟁이 터지고 150달러 갈지 200달러 갈지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 전망과 비슷하지만 250달러가 갈 거라고 우리가 확신은 못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250달러가 가면요. 이거는 대공황이에요, 여러분. 대공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공황이다.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생각을 일단 하지 맙시다. 다만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여러분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미 추세는 끝났어요. 그죠? 완벽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뭐 단기간에 산타랠리가 나온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산타랠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벌써 9월부터였어요. 9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산타랠리를 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설사 산타랠리가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넘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전쟁이 나기 전에 10월달 초도 그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제가 안타깝지만 제 전망이 사실상 맞아버렸어요. 10월에도 그 100% 맞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그렇다고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믿고 제 증시 전망 분석 실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건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유튜브에 그런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갑자기 상승장을 막 외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똑바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현명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큰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큰 위협이 무엇인지도 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0% 맞을 순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시황 분석을 할 때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제 분석이 맞든 틀리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시황 분석들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하락 추세에 진입을 했고 이것을 뚫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점을 깨서는 안 됐어요. 요 지점을. 그러나 이 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금융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올라간 겁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V자로 반등할 가능성 없어요. 거의 확률은 10% 미만, 10% 미만.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꽤 장기간, 즉 빨라도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상 조정을 보이거나 혹은 추가적인 폭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상승 추세가 아예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즉 이게 추가적인 폭락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바닥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폭락이 일어남으로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반등이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확전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그때 가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예단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예단을 하고 싸졌네. 그러니까 바닥이다. 매수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쌍봉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쌍봉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쌍봉이라고 확신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쌍봉이 그러니까 쌍봉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만약에 거의 12,000원까지 가면요 쌍봉이 거의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주가가 올라오고 버텨주고 있어요. 아직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쌍봉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어요. 이르다.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쌍봉일 가능성이 생겼다. 왜? 추세가 일단 하락이니까. 얘가 상승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전환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금융위기와 대공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열릴 거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주식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투자하실 거잖아. 그런데 지금 위험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싸게 잡은들 무슨 일확천금을 누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싸게 잡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 그때 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매수하고 내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닥이다. 그 제가 못 맞출 수도 있지만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 되잖아.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때는 이미 뭐 전쟁도 다 잘 돼 있을 거고 미국의 통화 정책들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망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고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의 정답이고 저는 앞으로 이제 대공황 이야기는 제가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하는 거고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아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좋지 않은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지 않다는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풍요로운 세상은 조금 다시 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실더라도 정말 비중을 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